네, 안녕하십니까. 안만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제를 조금 센 걸로 내줬어요. 바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완성지으라는 건데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촬영하고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까지 완료한 영상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과제를 해서 조금 이게 어떻게 시간에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준비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강의하기 앞서서 오늘 채널에 여러분들이 완성한 영상을 올려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좀 완성해 보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어떻게든 첫 번째 영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주제와 기획서에 따라서 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너무 좀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웬만큼 퀄리티의 영상은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편집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완성이 됐다고 보고 오늘 9번째 강의 바로 채널 생성과 여러분이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자, 채널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채널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면 구독자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채널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유프리드라는 채널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누구나 시작은 이런 식으로 맨 앞글자가 왼쪽에 글자가 새겨지는 것이 프로필 사진이 되고 그리고 구독자는 없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대형 유튜버도 초반 시작은 없음으로 이 화면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네, 모든 유튜브의 시작은 채널 개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튜브 채널은 하나의 계정으로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채널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또 뒤에서 또 다뤄드릴게요. 자, 채널에는 브랜드 계정과 일반 계정이 있습니다. 뭐지? 내가 브랜드 계정은 난 뭔지는 모르겠다. 일반 계정은 대충 알 것 같은데 브랜드 계정이 뭐냐면요. 어떤 일반 계정에 대해 조금 더 기능이 좀 많아요. 추가됐고 또 좀 큰 폭에서 들어가 있는 채널이라고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 채널이 커질 때를 대비해 그리고 또 어떤 MCN 회사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아서 그쪽에 소속이 되었을 때도 굉장히 이것들을 관리자를 임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채널을 볼 거잖아요. 편집자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내 채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리고 또 내 개인정보에 민감하기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채널이 되면은 그걸 관리자를 임명만 해주면 누구든지 내 채널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세한 기능을 가졌고요.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브랜드 계정이 쓸 수 있는 기능들도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 계정보다는 브랜드 계정이 일단 절대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계정은 또 편리하게 관리가 또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계정 하나로 2개 이상의 채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브랜드 채널 하나와 일반 계정 채널 최소 2가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만약에 대비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무조건 브랜드 채널로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일반 계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일반 계정 할게 나중에 편집 안 써도 내가 다 하면 돼요. 해서도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계정이 브랜드 계정보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 계정이 일반 계정보다 나쁜 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브랜드 채널을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걸 설명 안 하더라도 브랜드 계정에 추가된 기능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브랜드 계정을 계속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내가 일반 계정을 고집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아니면 브랜드 계정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하면 채널명 짓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채널명은 본인의 얼굴이자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초반에도 한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채널명이 주제와 연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라고요. 주제와 가장 부합하면서도 쉽게 기억이 되는 이름. 제가 몇 명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주부 아빠, 주부 생활 브이로그를 하는 주부 아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어떤 성장 비결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컨설팅도 해주시는 분인데, 초반에 주부 아빠라는 건 이제 남성 주부겠죠. 그리고 아이가 있고 어떤 남자의 어떤 주부 생활을 다루는 주부 아빠라는 것이 굉장히 뇌리에 잘 새기시잖아요.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주부 아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앞서 얘기했던 있어. 네, IT 분야에 그렇죠. 모든 것을 하는 이분도 테크나 전자기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흔하지 않고 또 기억하기도 쉬운 또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개발계에 또 정말 이 새별 같은 이분 자청이라는 분이 있어요. 라이프에코 자청이라는 분은 자신이 성공담을 해서 자기개발 유튜브에 거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자, 자청이라는 말이 자소서가 청년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뭐 지금 연봉 10억을 벌고 뭐 이런 다양한 자기개발 방법들을 많이 전수해주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비싼 강의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만들고 싶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된 잘난 척을 하고 뭐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의 주제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야지 여러분들의 채널이 주제와 부합도 잘 되고 기억하기도 쉬우니까 남들이 볼 때도 쉽게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나는 시그니처들이 조금 더 보여져서 음악도 이 채널 하면 이 음악이 떠올라야 되고, 이 채널 하면 이런 썸네일이 떠올라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되면 여러분의 채널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채널 생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채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 앞에 이런 채널들이 쭉 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추천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 동영상들이 유튜브 알고리즘 파악하기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추천 동영상을 이렇게 쭉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또 채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연 낭만류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유튜브 계정은 기굴 계정과 공유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구글 계정이 있으면 유튜브를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계정을 만드는 방법까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안드로이드를 쓰시기 때문에 구글 계정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좀 채널을 새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채널 만들기에 대한 설명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구글 아이디를 만들었고 유튜브를 아직 채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을 만들기 시작하면 크리에이터 활동 시작하기라고 해서 창작력을 불태우고 시청자 소통하고 내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아보면 뭐 다른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런 샘플 영상도 있고. 자, 이 영상은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영상은 일단은 내 채널을 만들 거예요. 채널을 만드는 역할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줄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사용할 건지 구글에서 만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맞춤 이름을 또 새로 만들어서 채널을 만들 건지 이걸 선택할 수가 있네요. 이 기능은 아마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내 이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이거 해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채널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 화면이 지금 다 안 뜨고 있는데 자, 일단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유튜브 스튜디오도 여기 바로 뜨네요. 그죠?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스튜디오가 되고 혹시나 내가 BGM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은 여기에서 밑으로 내리면 여기 오디오 보관함이 있어요.
이 보관함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BGM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죠? 이거는 뭐 이제 거의 다 하셨던 부분이지만 제가 한번 짚어주자면 이거는 이제 재생을 하는 목록들이고 그 여기다 보면 다운로드가 있어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뭐 보관함 필터링에 맞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다룰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 채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채널에는 우리 채널은 들어가면 보죠. 구독자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필도 딱히 그냥 뭐 사람 같은 생긴 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동영상을 만드신 거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동영상 업로드. 우측 상단에 동영상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만들었던 지난 시간 과제였던 완성된 영상을 업로드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정할 때는 어떤 그런 제목일 때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하고 핵심 키워드 강조하는 제목과 그리고 본문에 관련된 좀 부족한 영상들에 대한 설명들을 본문에다가 이제 적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콕콕콕 집었을 때 바로 그 타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본문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설명과 해시태그도 그 안에 본문에 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길이가 너무 길거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그처럼 이렇게 시간별로 표시를 해서 클릭해서 바로 그 시간대로 갈 수 있게 해서 시청자를 많이 배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초반 영상이 10초에서 거의 결정이 나는데 초반 영상 10초에서 재미가 없다 판단이 되면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바로 뒤로 넘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다른 영상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미리 보기 이미지에서 미리 보기를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가 따로 썸네일을 정해주지만 그 썸네일을 사용하지 말고 미리 보기 업로드를 따로 해서 여러분이 따로 제작한 썸네일을 꼭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전화를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ALS 전화를 받는지 아니면 문자로 받는지 해서 그런 인증 과정이 필요하고 이거는 한 개 기기당 2계정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번호로 1년에 2개의 계정까지는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꼭 인증을 받아서 썸네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에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본문 해시태그랑 별개로 또 태그라는 게 또 있어요. 하지만 이거의 경우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읽어보시면은 태그는 동영상의 컨텐츠에 일반적으로 맞춤법이 틀리는 단어가 있을 경우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시청자 동영상을 찾는 데 있어 태그가 하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아까는 그렇잖아요. 해시태그를 말했는데 아까는 이거 써야 된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노출이라면서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노출이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태그란과 본문에 노출되는 해시태그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찾는 노출에 관련된 건 본문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동영상 올릴 때 생기는 태그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진짜 뭐 맞춤법이 틀린 단어 아니면 여러분 본문에 쓰이는 키워드 그대로 갖다 붙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역할이 이 태그가 본문의 태그랑 같은 건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이 태그보다 본문에 쓰는 해시태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차피 유튜브 알고리즘이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조금 더 찾기 쉽게 나 이런 주제 갈 거라는 걸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카테고리에 대한 거예요. 카테고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도 않고 굉장히 큰 부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주제와 가장 맞는 거를 찾아서 거기다가 카테고리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화면 추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영상 안에 또 다음화의 영상을 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막 보고 있으면 끝날 때 가운데 이렇게 뭐 프로필 사진이 뜨고 옆에 네모 카메라에서 또 다른 사진들이
뜰 거예요. 썸네일이 조그맣게 떠가지고 그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또 그에 해당되는 영상이 또 나오고, 이런 거를 최종 화면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영상이 좀 많아지면 그런 거 이제 연관성을 지어서 최종 화면을 띄워서 뭐 시리즈물이라든지 좀 연관이 있는 것들을 이어 붙일 수 있고요. 카드 추가라는 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제 우측 상단에 I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다 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일요일한 영상을 먼저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셨다면 이거부터 보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카드를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클릭하면은 그게 해당되는 또 영상으로 넘어가서 먼저 본 영상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시리즈물에서 시청을 공유하는 정도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 추가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여러분은 영상에 하나만 올릴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지금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영상이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늘려갈 때 연관성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이 영상이 저작권 침해나 부적절한 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 설정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비공개는 애초에 내가 보고자 하는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비공개 영상을 그럼 굳이 쓸 일이 있냐?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비공개로 올려도 유튜브 봇은 1차적으로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일단 검증을 합니다. 영상이 올라온 순간부터 검증이 돼서 보통 1시간 안에 그 영상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저작권 침해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어떤 부분에서 침해가 됐는지 그런 거에 소정할 수 있게 먼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판정을 받기 위한 용도로 비공개를 먼저 올리고, 비공개가 괜찮으면 이제 그 영상을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공개를 바꿔서 새로 올리는 등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되고요. 일부 공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영상을 올리긴 할 건데 사람들한테 공유는 하기 싫어. 근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말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일부 공개를 하면은 이 영상을 링크를 주는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좀 생각해도 좀 오버링이 심하고 좀 말음도 이상하게 하고 좀 보기가 그래, 공개는 못하겠어, 부끄러워서라도. 근데 그런 영상을 내가 이제 일부 공개를 해서 내 친구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 그 링크를 복사를 해가지고 뭐 친구 카톡에 이렇게 보내보면 친구가 그걸 보고 뭐 비웃던지 아니면 뭐 피드백을 주던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하기 위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뭐 취업의 용도나 아니면 기업 거래처의 용도나 해서 전체 공개는 못하지만 이렇게 일부적으로 당신한테만 공개를 할 수 있다, 뭘 보고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개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있어야지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보는 건 할 수 있지만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일부 공개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개로 할 경우에는 누구나 내 동영상을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는 전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상이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주는데 저작권 침해나 부적절한 영상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인스턴트 프리미어스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도 처음 보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시간 스트리밍, 그런 BJ들이 하는 실시간 스트리밍과 어떤 이제 유튜브 영상의 어떤 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올리면 그 영상이 그 시간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상을 틀어주기 위해 어떤 시연회처럼, 시사회처럼, 영화 시사회처럼 초반에 뭐 이렇게 뭐 카운트다운도 세고 몇 분에 시작합니다, 뭐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문구를 띄워주고 그 시간에 맞춰서 시청자들이 이렇게 스트리밍식으로, 실시간식으로 스트리밍으로 돌아와서 시청자들끼리 대화도 하면서 영상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올리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시청자들이 그 영상과 같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또 이런 영상이 뭐 어떻다 미리 평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조건이고 괜찮은 기능이긴 해요. 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좀 필요해요. 초반에 여러분 구독자가 없는데 이런 거 올려봤자 누가 들어와서 봐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만의 좀 영상을 봐줄 구독자들이 어느 정도 조금 확보가 되고 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영상을 기다린다 싶은 느낌이 딱 들면 그때부터 인스턴트 프리미어스 영상을 올려주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좀 소통도 되고 아주 좋겠죠. 그리고 또 밑에 예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퇴근 시간대에 올려보겠다. 아니면 나는 출근 시간대에 올려보겠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 좀 저녁이 좀 늦었지만 지금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것 같으니까 나는 사람이 좀 잘 볼 시간만에 올리거나 아니면 영상에 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목요일 10시에 올리는데 이 영상이 수요일에 완성이 됐네? 근데 그 영상을 수요일에 바로 틀어주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목요일 10시에 예약으로 틀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목요일 10시에 딱 맞게 시간이 올려지는 그런 기능을 예약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날짜에 맞춰서 업로드를 시켜줄 때는 이런 예약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과제들을 또 보고 또 영상을 또 공유함에 있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카페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고 하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하다면 또 그 영상을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낭만 있는 유튜버들 모임에 여러분의 과제를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업로드된 첫 영상을 우선 공개로 올려주시고 그것을 공유해서 링크를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9번째 과제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에 있는 그 공유상에 업로드하면 오른쪽 바로 영상 아랫부분에 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딱 눌러주시면 거기서 링크 복사를 할 수 있게 창이 뜹니다. 그 창을 그대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뒤에 우리 카페의 9번째 과제방에다가 글쓰기를 해서 그 링크만 딱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9번째 과제를 완성시켜 주세요. 자, 수강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제 잊지 마시고 저는 강사 낭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남았어요?